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아무래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발언입니다. 그는 12월 1일 타이완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문교 기금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중공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은 반드시 일본의 국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다. 이는 곧 일미 동맹의 유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 시진핑은 이에 대해 절대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오키나와 센카쿠 제도를 지키려는 일본의 의지를 오판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무력 침공은 경제적 자살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신시대 일본 타이완 관계라는 주제 심포지엄에서 가진 온라인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타이완 타오유엔 시장 정원찬, 신주시장 린즈젠 등 민진당의 4세대 지도자와 복수의 국제관계학자들이 출석해 아베 전 총리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30년 동안 중공의 국방비가 42배 증가했으며 여기에 대항하는 일본과 타이완은 스스로의 방위 능력을 높여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CPTPP, WHO 가입 지지를 표명하면서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를 한 발 한 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타이완은 일본의 이익이며 세계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타이완 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반도체 같은 양국이 자신 있는 분야가 있어 일단 유사시 안심하고 확실히 공급을 확보할 태세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공에 대해 들으라고 하는 의도와 함께 기시다 내각의 일부 친중파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요시마사가 친중파라 그가 중공을 혹시 방문할지도 몰라 양국 관계를 불안하게 보던 타이완인들이 아베 강연을 듣고 안도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의 이 같은 발언은 흔들릴 수도 있는 기시다 내각의 대외 정책에 아예 쐐기를 박는 효과가 톡톡했습니다. 하야시 마사요시 외무대신은 12월 3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외무성에 인권 담당 포스트가 신설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공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처하는 포스트인데 이로써 일본다운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 이는 또 일미 동맹의 유사라는 언급의 파급력도 핵폭탄급입니다. 반일은 반미라는 전에 없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일본 내 아베 반대파들은 이 메시지가 난데없이 미국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은 아시아 정세가 중공의 위협으로 위태로워진 마당에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도 증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월 3일 아베 신조 전 총리에 호응했습니다. 타이완 유사 사태는 파멸적인 판단이 될 것이라고 중공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전수 방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프레임에서 일본 사회들은 일본 유사시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 유사가 일본 유사라는 표현은 자위대 출병의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은 아직 막강합니다. 총리 재직 기간이 워낙 긴데다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직 기간 중에 수많은 외국 정상과 만나 다져놓은 국제적 영향력도 아직 건재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공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망언을 했다면서 레드라인에 도전하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잉도 타이완 문제 언급은 중요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주중 일본 내사 다루미 히데오를 초치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다루미 히데오 대사는 정부를 떠난 분의 발언에 하나하나 설명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일본 국내에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중공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공 측의 거센 항의에 전혀 기죽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한 다루미 대사의 의연함에 대해 일본의 석간 후주는 격찬했습니다. 하야시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정계 굴지에 진중하지만 외교일서는 아주 굳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석간 후주의 타이틀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중공 당국이 경계하는 사나이 다루미 히데오 중공대사가 아베 발언에 대한 중공의 반발을 일축했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1961년생인 다루미 히데오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절인 2020년 9월 주중공 일본 특명 전권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중공이 가장 경계하는 외교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외무성의 관방장을 하다가 주중대사로 내정됐습니다. 다루미 히데오는 일본 외무성의 최고가는 중국 전문가입니다. 중국 내 인맥이나 정보가 폭넓어 중공 당국이 스파이로 여길 만큼 가장 경계하는 인물입니다. 대사 내정이 결정됐을 때 혹시 아그레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무 공사 시절이던 2013년 외무성의 지시로 소리 소문 없이 귀임한 적이 있습니다. 귀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의 정보 수집 능력을 잔뜩 경계한 중공 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만 추정될 뿐입니다. 그는 베이징에 있었던 시절 도청에 대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심카드도 빈번하게 쓰고 버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택에 팩스가 울려서 보니 계속 백지만 쏟아져 나와 협박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임 직전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공에서 그동안 쌓은 인맥과 경험을 살릴 수 있어 영광이다. 나를 키워준 것은 일본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루미 대사는 교토대 출신으로 재학 시에는 럭비를 즐겼습니다. 외무성에 들어가서는 학습 경험이 전혀 없었던 중국어를 전문 언어로 선택해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난징 대학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지도 베이징, 홍콩, 타이완 등 모두 중화권이었습니다. 타이완에서 2번, 베이징에서 4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는 특히 베이징에서 근무했을 때 아주 정열적이었습니다. 1년에 300회 이상 중국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인들과 만났고 자택에서 식사를 한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충남의 사람들과 골프도 치고 가라오케도 가고 사우나도 같이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 다른 곳에 근무할 때도 1년에 3번 정도는 베이징, 상하이로 건너가 인맥 유지에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외국인으로서는 취득하기 힘든 중국 내 인사나 기밀 정보를 취득했으며 그런 날은 아무리 늦어도 대사관에 복귀해 본국에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인사뿐 아니라 민주운동 인사까지 폭넓게 교류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과 깊게 사귀기 위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가며 선물도 보냈는데 자비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10년간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일본 외무성의 차이나 스쿨은 그가 쌓아놓은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창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중국을 알고 싶다는 예술가나 장인의 정신으로 30대부터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중관계가 냉각기였던 고이즈미 정권 말 외무사무처관이던 상사 야치 쇼타로로부터 아베 정권이 탄생했으니 뭔가 양국관계 개념을 구상해 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 그가 구상한 개념이 전략적 호혜 관계였습니다.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공통된 이익을 위해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아베 신조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는 중공을 방문해 후진타오를 만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다루미는 당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영돼 매스컴에서 보도하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다루미 대사는 타이완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타이완 인맥도 아주 광범위합니다. 사진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그는 타이완 총통부에서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개인전에는 당시 타이완 부총통 천젠렌도 방문했습니다. 개인전은 그에게 고마워하는 타이완 측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진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현지 정계의 인맥을 넓혔습니다. 사물을 철저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지닌 그는 인생 중에서 가장 바빴던 중국 몽골 과장 시대부터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베이징의 대사로 부임할 때 모태기 도시미츠는 일중 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중국의 정통한 인사를 파견해야 한다면서 그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다루미 히데오 주중대사는 일본 외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외교관 개개인의 능력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